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고려고승 해거국사 주석처 서울도봉국 영국사지에 선명상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영국사지는 2011년 도봉서원 복원 발굴 과정에서 불교 유물이 대거 발견돼 영국사의 존재가 확인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정 스님 원적 15주년을 맞아 스님의 일생과 사상을 조명한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유년 시절부터 원적 전까지 미공개 일화들이 수록됐습니다.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하며 20여 년 동안 탱화 작가로 불법을 전해온 고 이난 작가의 일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회적 혼란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CRP는 어제 발표한 호소문에서 법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이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질서로 정의는 법의 판결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실천될 때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에 대한 입장을 떠나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의 길을 선택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가 탄압받던 때 서울 도봉산 영국사터에 서원이 건립됐는데요. 서원 복원 발굴 과정에서 불교 유물이 대거 발견돼 과거 영국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국사지의 선명상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 초기 고승 해거국사 주석처였던 서울 도봉구 영국사지의 선명상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원석 도봉구청장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서 현상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이 지어지면 이제 명상센터 역할도 같이 겸해서 등산도 하고 뭐 선명상도 하고 그러면 거기가 문화공간으로서의 그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그 서원과 우리 불교 선명상 센터가 들어서면 유불교 또 화합도 되고 그렇지. 이게 아마 그 전국적으로 저는 서울을 넘어서 아마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영국사지는 2011년부터 진행된 도봉서원 복원 발굴 과정에서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영국사터였다는 걸 증명하는 유물이 대거 수습됐는데 금동 금강저와 금강령 향로 등 불교 의식구 10건 10점이 발견됐습니다. 2017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추가 발굴을 실시해서 견주 도봉산 영국사로 명문이 기록된 해거국사 홍소 스님의 비석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봉서원이 고려 영국사터에 건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영국사지 출토 의식구 공양구 일갈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2023년 7월 영국사지 현장을 방문해서 조선시대 숭유ok불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찰터의 서원이 건립된 역사적 과정을 오원석 구청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 성보가 다량으로 수습된 만큼 영국사를 조명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불교와 유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보존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했습니다.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면 그게 아마 그 도봉구 차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적 차원에서 아마 공익적 어떤 그런 활용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우 스님은 영국사지의 선명상센터가 들어서면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클 것이라며 오원석 구청장을 격려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통도사 보리원 울산 남디막당 해능 스님이 전등 법맥 개맥 전수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람림학당은 어제 고천 석회능 전등 법맥, 계맥, 전수법회를 봉행하고 서울 광불사 주지 고금 스님 등 4명의 스님에게 법맥과 계맥을 전수해 불법을 널리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계사 해능 스님은 보살의 삶을 통해 사바세계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는 데 일조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수계자들은 개를 목숨처럼 지키며 성불의 길에 이르는 이정표로 삼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령사 승가대학과 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에 총 14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학식에는 여성출가학교 1기 졸업생 여초스님, 월정사 여성출가학교 졸업생 법인 스님을 포함한 8명이 승가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영조스님 포함 6명은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에는 석좌교수 도혜스님, 율주 적연스님과 복령사 승가대학 졸업동문 선우회,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졸업동문 비나야회를 대표한 선배들도 참석해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은 믿음은 도의 근원이라는 화엄경 현수품 구절을 설하며 수행공덕을 잘 쌓길 발언했습니다. 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해광스님과 전문과정 영조스님 등에게는 묘원 불교문화재단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출신 배우 박민영 씨가 학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캐척해 모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학부 공사학번 출신 배우 박민영 씨가 학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감사를 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빛내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 더욱 승승장구하길 축원했습니다. 박민영 배우는 동국인이 되고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다며 목표는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 꿈을 이루는 동국인이 많아지길 기대했습니다. 박 배우는 지난해 아마존이 운영하는 OTT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 월드와이드 TV쇼 부문 한국 드라마 최초 글로벌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 일반대학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 경영 전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사찰 운영에 필요한 조직 관리와 법률 공부를, 기업인들은 인간 중심의 경영을 배울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로 5년 차가 된 이 학과의 의미를 윤호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1년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새롭게 문을 연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노력해 많은 제보를 모으라는 자바함경 사분법 가르침을 지향하는 불교 경영 전문 교육 과정입니다.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스님과 불자 기업인들이 입학해 공부하고 불교를 기반으로 한 경영 능력을 쌓았습니다. 스님들께서는 그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또 쌓고자 하시는 욕구가 있고요. 제가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인간 중심에 대한 경영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저희 학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매 학기 입학 인원은 평균 15명 안팎. 조계종의 경우 총무원 교역직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군승이 주를 이뤘고 현재는 비구니 스님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에선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하며 과도한 이윤 추구 경영의 한계를 느낀 기업인들이 인간 중심의 경영을 공부하기 위해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를 찾았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사원이 있으면은 사원 경제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는 불교학, 경영학,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세 학문의 협동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종무행정, 종언종법, 재무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수업부터 리더십과 대중문화, 방송학 등 다양한 인접 학문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찰뿐만 아니라 불교계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영 전략도 함께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아무래도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서 구호단체라서 후원자로서 지지를 얻어내려면은 기존의 방식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불자들을 위한 후원 체계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후원 체계는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부디스트 비즈니스 학과는 매 학기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법정 스님 원적 15주년을 맞아 스님의 일생과 사상을 조명한 평전이 출간됐습니다. 1970년대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민주화 인사로 나섰던 법정 스님은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요. 책에는 유년 시절부터 원적 전까지의 미공개 일화들이 수록됐습니다. 책 비구 법정, 김미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책 무소유의 저자로 자연 친화주의자이며 에세이스트로 대중에게 알려진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이 1974년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항거하며 사회 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960년대부터 원적에 들기까지 민주화에 앞장선 시대의 선지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법정 스님 원적 15주기를 맞아 스님의 일생과 사상을 조명한 평전, 비구 법정입니다. 책의 저자 여태동 작가는 법정 스님의 향기가 담긴 곳곳을 찾아다니며 불교 신문에 법정 스님의 생애를 다룬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비구 법정에는 저자가 현장을 취재하며 발굴한 법정 스님의 유년, 학창 시절 행적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계를 대표하는 사회 민주화 인사로서의 행적도 담아냈습니다. 초기 불교 사상부터 반야, 법화, 화엄, 선사상 등 불교 전체를 아울렀을 뿐 아니라 문학과 철학,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법정 스님. 이러한 식견을 바탕으로 1960년대부터 불교계를 대표하는 민주화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1974년 박정희 정권에서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법정 스님은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숱한 감시와 탄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회 민주화와 세계 평화 실현에 노력한 민주 인사였으며 기후 환경을 옹호한 선지자였던 법정 스님의 사상이 대중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하며 20여 년 동안 탱화 작가로 불법을 전해온 고 이난 작가의 일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전이 열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깥 오른손에는 자비의 상징인 수정염주를, 왼손에는 지혜를 뜻하는 하얀 연꽃을 들고 가운데 두 손은 합장한 관세음보살. 자비 희사의 사량모심을 의미하는 4개의 팔을 지닌 사비관음입니다. 이 유화는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하며 20여 년간 탱화 작가로 활동했던 고 이난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티베트 불교 스승이자 20여 국가에서 불법을 펼치고 있는 라마 글렌을 중심으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마이트리아 상가 타라 하우스가 함께 수행의 길을 걸었던 도반 이난 작가 일주기를 맞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난보살님이라고 우리 마이트리아 상가 한국에 한 분의 우리 멤버셨고요. 그리고 우리 라마 글렌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그림을 갖다가 한 20년에 걸쳐서 그리셨고요. 이난 작가의 작품은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지역에 걸친 불교 미술 전통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비전, 이난과 친구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 이난 작가와 불교 미술을 함께 해온 엄승희, 윤석희 작가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6년 전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만나 불교 예술가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행도반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윤석희 작가는 한국에서 보기 드문 동판 공예가로 동판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끕니다. 이난 작가님과는 6년 전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함께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 참 작품이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고, 엄승희 작가는 사비 관음보살과 문수보살 등을 현대미술 기법을 활용해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저는 일단 그림 성향 자체가 좀 사실 여성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섬세하게 가는 스타일이고. 티베트 불교 수행자들의 스승인 라마 글렌은 전시장을 찾아 예술혼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하며 이난 작가를 추억했습니다. So at that time we had the previous exhibit we had 8 different Korean artists
who focus on Tibetan or Himalayan style art. One of those was Linan or Nanli, whose wonderful works were putting in this Rotunda gallery, and this exhibit is also in her honor because she passed away last year. 부처와 보살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가능한 맑고 생생하게 전해 보는 이들이 환희심과 신심을 얻길 바랐던 이난 작가. 작가의 정신이 담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오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천연 염색 명장 밀양 보문사 주지 용경 스님이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 예산 후관 갤러리에서 개막한 전시회에서 한국천연염색협회 이사장 원철 스님은 그동안 용경 스님이 쌓아온 쪽 염색에 대한 열정이 전시돼 있다고 말하고 이번 전시회가 천연 염색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용경 스님은 우리 전통의 천연 염색 방식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전시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천연 염색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 염색 명장 용경 스님 초대 작가전은 오는 31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주 용화사 부속 충북불교대학이 제31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4일 입학식에는 충북불교대학 학장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지장 스님, 조기태 신도회장, 박청규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각연 스님은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어 박청규 총동문회장도 이곳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가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충북불교대학은 31기 130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3천여 졸업생을 배출해 충북 지역 최대 불교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불교계를 향한 여야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인쇄역사협회에서 인쇄연표를 수정해 상정 고급 예문 등 금속 활자 인쇄 기록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조계종 총무원과 태고종 총무원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상황 속에서 종교계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요즘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참회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모두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한다며 훌륭한 덕장이라면 숲을 관리하듯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국민을 위해 태고종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김병조 의원 등 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 소속 10여 의원은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과 108배 정진에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 18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찾아 불교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픽맨을 개발해 1239년 금속 활자로 인쇄된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를 현존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으로 인쇄 연표를 수정한 경북대 인문학술원 개관연구원 유우식 박사는 연구를 지속해 1234년 금속 활자로 인쇄된 상정 고급 예문과 1360년대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비도량 참법 집회에 미국 인쇄역사협회 인쇄연표 등재를 의뢰했습니다. 미국 인쇄역사협회는 이를 반영해 상정 고급 예문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 기록으로 인정했습니다. 자비도량 참법 집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등재됐습니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직지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수정 등재됐습니다. 특히 자비도량 참법 집회가 직지보다 앞선 시기에 금속 활자본일 가능성이 높고 서로 다른 활자를 사용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중요한 연구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쇄역사협회 인쇄연표에 반영된 인쇄물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인 무구전광 대다란경,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 기록 상정 고급 예문,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남명천화상 송증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본 자비도량 참법 집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가 있습니다. 742년부터 1377년까지 제작된 5종의 인쇄물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과 금속 활자 인쇄 기록을 모두 보유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해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의 금속 활자 문화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3월 8일 토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